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지금 뭐 이번에 선관위가 프랜카드 그거 네. 뭐 허용을 해서 지금 뭐 부산 등등에서는 뭐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이런 프랜카드가 많이 붙었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야당의 대표에게 사실은 뭐 거의 표가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는 거의 몰리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게 네. 몰렸던 게 이제 의견 유보, 즉 나는 의견이 없다. 아직 안 결정했다는 사람이 13%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의견 유보를 한 사람이 갤럽 기준으로 해서 35%나 나 지금 아직 의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미 문재인 쪽으로 네. 굉장히 많은 지금 지지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한테 가지 않겠다는 아직까지 결정 못한 사람이 35%나 될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문재인과 이재명의 고 지금 비교 시점에 있어서의 대국민 인식의 차이다. 네. 전 그렇게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문재인의 어떤 대국민 이미지는 그냥 마음씨 좋고 잘생긴 옆집 아저씨 같은 약간 좀 그런 이미지, 네. 이미지 메이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중도층들에게 조금 네, 어필했죠. 중도층들에게 뭐 하고요. 그런 식의 이미지, 그 자기 자신의 그 좌파,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전혀 드러내질 않고 좀 분칠을 하고. 예, 분칠을 하고 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잘 웃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 뭐 그렇게 무슨 이재명처럼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김정숙도 그렇게 막 그 설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네. 당시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조심조심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딸 전체주의부터 시작해갖고 이 당을 자신을 위한 체제로 거의 사당화를 해놓고 뭐 했다라는 점에서 그게 제일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은 지금 사실 얻을 건 모두가 다 얻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던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질 가능성들. 그러니까 막 모든 걸 사실은 이재명은 다 이뤘어요. 예전에 이제 이 좌파들 원탁회의에서 이제 막 그때 이재명 지지 뭐 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빨리 이게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는 방법은 결국 윤석열 탄핵밖에 없다. 빨리 이뤄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혀 사실은 이게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참 거기에 그냥 이 먹잇감을 그냥 윤 대통령 스스로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스스로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불사른 거예요, 몸을. 네.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이재명이 바라던 대로 그냥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지금 정도 되면 이재명의 이 대통령감이라는 건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안 넘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들, 대통령의 독단 이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모두가 다 큰일 났다. 대통령 혼자에게 맡겨놓으면 저거 진짜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재명을 딱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더 하잖아. 더 할 수도 왜? 있겠다. 저 사람은 지금 재판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나갔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강력한 이 거대 야당이 있고 네. 거기에 일극체제고 네. 자칫하다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그나마 의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네. 해제시킬 수 있는 의석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즉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성 이미지에다가 사법 리스크, 그게 저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여의도의 그 탄핵 응원봉 시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2030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데, 네. 근데 2030 세대는요 남녀 할 것 없이 이 대외 그 외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적대적이죠. 예. 예. 그런데 이재명이야말로 쉐쉐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는데 그걸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방 정책이 그 참화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나 친북, 친중, 친러 뭐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그 물결 속으로 가지만 결국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국면이 바뀐다면은 그거는 일단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응징은 끝난 거고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뿌리 이쪽은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숙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2016년, 2017년 그때 탄핵과 조기 대선을 보면요. 그게 반드시 그냥 뭐 직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이게 그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그게 그 반대쪽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뭐 저 대선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이회창이 붙었을 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회창 당시 이 총재의 어떤 대세론이 뭐 거의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무현이 바람이 확 불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노무현으로 안 된다 해서 마지막에 막 저 정몽준한테 가고 뭐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랬죠. 후보 교체론까지 일어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뭉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어떤 사법 리스크,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해 줬던 외교적인 어떤 리스크, 안보적인 리스크. 특히 지금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재명의 어떤 친중, 친북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더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즉 우크라이나가 왜 당했습니까? 거기는 미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핵무기도 없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북한의 이 무기 앞에 그대로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환율 뭐 이런 거 지금은 유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잠재 속에서 굉장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 이재명 이 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범죄자인데 대통령이 돼버렸다. 범죄자 대통령, 범죄자 출신 대통령이다. 이 공통점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주한미군 문제, 북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또 묘한 또 합의, 케미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요, 트럼프가요, 국방부 차관에 임명한 사람 봤더니 그 사람도 주한미군 언제든지 철수론자예요.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지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국방부 정책 차관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 그렇게 되는 거 반대하겠어요, 이재명이? 안 반대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재명의 조합이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에 합이 맞을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합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렇다면 그 우리 국민들에게 바라는 걸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 심판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이 국면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진짜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요. 진짜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전농이라든지 이번에 뭐 트랙터 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전농, 민노총, 뭐 전교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민주당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들 위주로 경제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 52시간에서 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그냥 우리나라 이 반도체나 뭐 잘 나가는 업체들 다 이게 경쟁력을 뭐 엄청나게 잃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누가 이제 쳐다보겠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노조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5년 동안 저렇게 한다 그러면 국가 경제는 거의 뭐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 뭐 등등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말을 너무나 쉽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보십시오. 한덕수 대행 탄핵 안 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바로 또 내일 탄핵 소추안을 뭐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을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힘든 그런 지도자고요. 그냥 말 바꾸는 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내일 헌법재판관 3명 그 임명 안 하면 바로 이제 탄핵 소추안 들어가겠다 했는데요.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이재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커질 것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커질 것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아주 저 꼴통 그 이재명 지지자 개딸들 빼고는요. 네. 야, 윤석열 리스크 못지않은 게 이재명 리스크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송평인 이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 민주당 더 욕심 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썼다고요. 딱이에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다 이뤄냈어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뭐 이 참모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우리가 정말 정권을 책임진 정당이다. 네.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총리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진행되면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법률안들을 좀 철회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만 바뀌어 나가면 국민들은 아 그래도 민주당이 좀 그래도 이 위기에 안정감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더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더 내놔, 더 내놔. 뭐 5명 전원 다 줄탄핵시켜.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 이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예? 네,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이회창 전 총재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네. 이 보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찰을 통해서 털어낼 것 털어내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가면요. 저는 기회는 최소한 한 번은 온다. 네. 제대로 된 기회가 최소 한 번은 온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가 뭔가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용해야 될까? 그거를 다음 순서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